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하시다가 아이 저 차는 왜 저래? 눈살 찌푸리는 경우 종종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끼어드는 차들, 깜빡이 없이 쑥쑥 끼어드는 차들 보면 밉죠. 또 내가 먼저 가고 있는데 새치기하는 차들 밉죠. 그것보다 더 미운 게 있습니다. 아니 미운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게 있어요. 뭘까요? 칼치기. 칼치기를 성공하면 욕만 먹지요. 뒷차한테. 칼치기를 실패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칼치기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풀박차 오른쪽으로 나갈 거예요. 고속도로에서요. 1차로로 해서 나갈 겁니다. 2차로 트럭이 가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이고 후방 영상 보시죠. 자 나갈 건데 저 뒤에서 오는 차요. 저 뒤에 빠르게 달려오더니 빠르게 달려왔고 아이고 허허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가 참 다행입니다. 그 차가 나 때리면서 내가 핸들을 옆으로 틀었으면 옆에 본선을 간 차들이랑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그만하기 참 다행인데. 이번 사고 불박차 입장에서는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왜 갑자기 끼어들어요? 아니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보세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로 들어오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멈추면 브레이크 잡으면 어떡하나요? 100대 0이죠?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100대 0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나요? 같은 방향이죠. 불박차 서 있었나요? 아니요, 저 가고 있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차끼리는 100대 0은 없고요. 70대 30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좀 너무 심했네요. 90대 10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상대편 보험사 주장을 들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가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같은 방향 길이 가다가 급차로 병행 중 사고는 기본 과실이 70대 30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험사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책자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블랙박스 없을 때 같은 방향 길이 가다가 100대 0이 왜 없습니까? 나란히 가는데 오른쪽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없겠지. 딴 생각 뚝 들어오면 100대 0이죠. 또 바로 앞에 차가 가는데 이거 못 보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로 뒤에 차가 오는데 이걸 못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방향 길에 100대 0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차로는 차가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어요. 2차로 차는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다가 아니다 1차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가 정상적으로 오고 2차 60, 2차 30 그럴 때 차가 이렇게 온데 여기서 쑥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같은 방향 당연히 100대 0이 얼마든지 있죠. 이번 사고는 풀박차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려고요. 2대씩 나갈 수 있어요. 풀박차 앞에 가고 있었어요. 상대차는 저 뒤에 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갈 때는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속도가 달라요. 이쪽은 100km를 하더라도 이쪽은 50, 60 천천히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굽어진 길이잖아요. 허브를 돌아 나가야 되잖아요. 풀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빵 달려오더니 앞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트럭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자 보시죠. 여기서 차로가 두 개로 나눠졌죠. 처음에는 한 차로였어요. 한 차로였다가 트럭은 2차로, 나는 1차로. 뒤에서 차가 빡! 트럭이 느리게 간다. 트럭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그랬는데 누울 자리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내가 서 있으면 괜찮아요. 불박차가 서 있으면은 쇼 레이싱 하듯이 가면은 고개 운전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도 달리고 있어요. 트럭도 가고 있어요. 트럭의 속도보다 불박차가 조금 더 빨라요. 그럼 이 공간은 점점 더 좁아져요. 근데 거기를 들어오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브레이크까지 잡으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불박차가 예상할 수 있나요? 불박차는 1차로로 쭉 나가기만 하면 되죠. 앞에 차가 없으니까 혹시 여기서 들어온 차가 있나 없나 그것만 신경 쓰면 되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뛰어가고 내 뒤통수 딱 때리면
나한테 잘못 있나요? 똑같습니다. 상대차가 깜빡이를 켰던 안 켰던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실패한 거 칼치기죠.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회전하는 그 모퉁이에 택시가 서 있어요. 비상등 켜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 택시 뒤에 가서 빨리 비켜주세요. 빵빵 하시나요? 아니면 택시 옆으로 해서 우회전하시나요? 택시 옆으로 우회전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꽝!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깜빡이 켜고요. 깜빡깜빡. 깜빡깜빡. 자, 제일 바깥차로 4차로로 해서 근데 저 택시가 있네요. 다시 3차로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우회전에 들어가는데 쾅! 택시 바퀴가 움직이고 있었네요. 자, 여기서 불박차가 요때 아마 승객이 내린 것 같습니다. 승객이 차에서 내리고 택시 바퀴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 움직이는 택시 바퀴가 불박차 운전자에게는 전혀 안 보이죠. 서 있는 택시인 줄 알고 가는데 우회전에 들어가는데 택시도 막 출발해서 꽝!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저는 그 차가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아이고 제가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바퀴 구르는 거 못 봤어요. 이런 입장이고요. 택시보험사는 에헤 불박차 영상 보세요. 바퀴 구르는 거 보이잖아요. 바퀴가 구를 때 조심했었어야죠. 택시한테 빵 해준다든가 좀 했었어야죠.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불박차 30, 택시 70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 입장이라면 여러분들도 저렇게 하셨겠죠. 저 때 택시 뒤에 가서 택시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비상등 켜고 있네. 그럼 곧 출발하겠지. 그럼 택시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런 분도 계시겠죠. 누구하신 분들은 택시가 언젠가는 갈 거야. 저기 비상등 켜고 있는 것은 곧 움직이겠다는 얘기지. 그래 좀 기다리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차가 서 있네. 그럼 내가 비켜서 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가는데 이때 이 택시 바퀴가 구르는 거 눈에 안 보이죠. 계속 서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러고 우회전하는데 그 차가 움직이면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면 사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가 그 차 바퀴 움직이는 거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100대 0이에요. 라는 거고요. 택시 측은 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퀴 움직이는 건 안 보이죠.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지만 저건 내 옆에 여기서 보이는 거라서 난 눈은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저게 보이면요. 그것은 잠자리 눈이어야 돼요. 잠자리 눈이 많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사람 눈은 안 보입니다. 그럼 100대 0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박차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찾아보겠습니다. 불박차 우회전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가던 택시가 섰죠. 이 택시가 비상등 켜고 섰죠. 그 앞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차는 택시는 손님을 내려주려고 멈출 수도 있고요.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멈출 수도 있고요. 비상등 켜고 있다는 것은 계속 거기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저 택시는 주차된 차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차에 있어요. 금방 차가 저기 멈추고 있습니다. 비상등 킨 채. 저 차가 다시 움직일 것도 생각해야죠. 불박차는 나 그냥 우회전해야 돼. 저 차 서 있네. 나 그럼 피해서 가야지. 가는데 요 차는 서 있어요. 요 차도 서 있어요. 하지만 물론 여기서 승객이 내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차. 정차라는 것은 잠시 서 있는 겁니다. 잠시 서 있는 차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택시가, 이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요. 내가 여기를 돌아가는데 만약에 택시가 움직이면, 내가 여기서 택시 옆으로 우회전에 들어가는데 만약 저 택시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 택시가 안 움직이겠지 생각하면 그때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박차 운전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나 오른쪽 깜빡이 켰으니까 알아서 조심하겠지. 그 말은 맞습니다. 섰다가 출발하는 차가, 여기는 모퉁이에요. 모퉁이에는 차를 세우면 안 돼요. 거기에 차를 세우면 다른 차들에게 우회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모퉁이 가까운 곳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도 섰던 차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회전에 들어갈 때 좀 속도를 좀 낮추면서, 그러면서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든가, 눈 마주치면 택시가 안 움직이죠. 눈이 안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여기서 우회전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뭘로? 빵 가볍게 해주면, 그때 눈이 마주치면, 그러면 그 차가 안 움직이겠죠. 그럴 때 우회전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아쉬움은 있어요. 상대차가 불법 정차했고 섰다가 출발할 때 주변을 살피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아쉬움은 남아서 그 아쉬움을 택시의 보험사는 30%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80대 20이 적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이면도로가 차 2대가 서로 교행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좁은 곳도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인데요. 불박차는 일방 통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러서 오른쪽 차가 멈추는 곳을 보고, 아, 저 차가 나한테 양보해 주는구나 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속도 안 빠르죠? 천천히 가고 있죠? 신호등 없는 조그만 동네 교차로고요. 차 한 대 보내고 오른쪽에 차가 양보해줘서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허허. 불박차는 신호등 없는 주택가 교차로, 미니 교차로에서요. 천천히 가다가 오른쪽에 차 한 대 지나가고요. 그 다음 차가 멈춰줬어요. 양보를 해줬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아,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죠. 검은 승용차가 이렇게 양보를 해줄 때 이 차 지나가고 저 차가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달려오면 멈출 수 있을까요? 불박차는? 아니, 오토바이가 왜 오른쪽으로 튀어나와요? 오른쪽 갓길, 길 가장자리, 거기 오토바이 다닐 수 없잖아요. 오토바이 보이지도 않았고요.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번 사고 분심이,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오토바이 60, 불박차 40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과연 불박차에게 40%의 잘못이 있어야만 될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될까요?
우선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첫째가 천천히 서행입니다.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죠? 천천히. 일시 정지라는 것은 바퀴가 네 바퀴가 다 멈추는 걸 말하는데요. 일시 정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저 오른쪽에 오는 차가 멈춰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때 만일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면, 즉 오른쪽에 멈춘 그 검은 승용차가 아니고 불박차 지나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면, 그렇다면 불박차가 왜 일시정지하지 않았느냐? 오른쪽에 건물들에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일시정지해서 보고 근데 오토바이가 빨리 달려오네? 그러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들어간 거 그것이 잘못이다. 따라서 불박차 40이다.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박차가 들어갈 때 오른쪽에 검은 차가 멈춰줘요. 양보를 합니다. 오른쪽을 보니까 검은 차가 양보하는 건 보이죠? 오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는 게 보이죠? 보고 앞을 보고 이제 가속 페달 밟아서 나가는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튀어나옵니다.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토바이는 저렇게 갓길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동급이에요. 자동차 뒤로 가야 돼요. 자동차 뒤에서 같이 기다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근데 저 오른쪽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자전거는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전거 튀어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날 때 조심했어야지. 하지만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갈 수는 있지만 앞에 차가 서 있거나 차들이 천천히 갈 때는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보조를 맞추면서 천천히 가야 돼요. 자동차들이 쭉 달리고 있으면 옆에 오른쪽 공간으로 그냥 같이 가면 됩니다. 하지만 차가 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고 뭔가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왔으면 여기서 불박차 나오는 거 보고 멈출 수 있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빠르게. 자전거였으면 자전거 천천히 해서 쓸 수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왔어요. 만일 자전거에 사고였다면 불박차에게도 혹시 한 20% 정도의 과실은 거론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빠르게 달려왔어요. 양보해준 검은 차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내가 빠져줘야죠.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탁 들어오면은 언제 브레이크를 발을 옮깁니까? 발이 옮겨지는 순간 벌써 부딪히는 거죠.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지금과 똑같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불박차에게 누가 잘못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오토바이가 비정상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분심위에서는 불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법원에 가서는 100대 0으로 판결되어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올바르게 바로 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회전을 차 한 대씩 돌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차 두 대가 같이 돌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두 대가 돌 때는
각자 돌아야 되는 길이 있지요. 유도선이 있으면 유도선을 따라서, 유도선이 없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이면 아 저기는 요 차 이렇게 돌고 나는 이렇게 돌고 눈에 보이죠. 이렇게 도는데 좁게 돌면 사고 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회전할 겁니다. 여기는 2개의 차로가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우회전 신호 들어왔죠. 네 우회전. 자 우회전 할 겁니다. 천천히 우회전하고요. 같이 우회전하는데 트럭이 좁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트럭이 들어오는 순간 브레이크에서 빵 했는데 트럭이 좁게 들어오니까 앞바퀴는 빠져나가지만 긴 차는요 앞바퀴 빠져나가고 뒷바퀴 못 빠져나가고 턱 치고 들어갔어요. 이번에 풀박스 운전자는 아니 나는 빵 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멈췄는데 턱 치고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갈 데가 없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어떻게 3가지 다 합니까? 빵 브레이크 이건 되지만 핸들 어떻게 들어요? 당연히 100대로 생각하는데 300대는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항상 옆에 차를 살피면서 가야죠. 옆에 차가 좀 여기 쑥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 차를 대비해서 방어 운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바퀴 고를 때는 100대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80대 2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무슨 소리예요? 불박차 보험사한테 이거 100대 0 맞지? 그랬더니 아 저도 마음은 100대 0인데요. 그런데 고객님 제가 20년 동안 보험사에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이런 거 법원에 가서 100대 0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돌고 있을 때 옆에 차에 방어운전 했어야 될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보험사에서 옆에 가는 차에 대비해서 방어운전 해야 된다? 그것은 나보다 앞쪽에 있는 옆차로 내가 2차로 가고 있어요. 저 1차로 앞에서 가고 있는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은 그 차를 들어오게끔 양보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빵 속도로 봐서 내가 먼저 가야 되겠어요. 좀 이따 들어오세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나보다 앞에 옆에 있을 때는 나란히 갈 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란히는 나란히예요. 옆에 보면서 앞을 어떻게 언제 보겠습니까? 각자 가는 겁니다. 나란히 평행선은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부딪히잖아요. 나는 똑바로 가는데 상대차가 쑥 들어오면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내 옆에 차가 있으면 앞에 보다 정신 사나워서 더 위험하죠. 가는 차가 자기의 길을 가야 됩니다. 같은 방향 길이 가는 차를 옆에 차가 쑥 들어올 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 직원 제가 20년 동안 이 업무를 했는데 이런 사고 법원에 가서 100대 0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게 100대 0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사건 보험사 끝까지 우기면 법원에 가면 당연히 100대 0이죠. 근데 이런 사건 법원에 판결이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이게 법원에 뭐하러 갑니까? 아니 나란히 가는데 갑자기 뚝 때리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상대가 어떻게 때리는지 다시 보시죠. 자 불박차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앞차들처럼 정상적으로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트럭은 일리 가야죠. 이렇게 돌아가야죠.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가 2차로 돌 수 있는데 1차로 차 먼저 돌아야지. 1차로 차 우선 내가 양보해 줍니까? 같이 돌면 내 트럭이 이렇게 돌았으면 되는 거예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트럭이 우회전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 길을 따라서 돌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유도선이 없잖아. 유도선이 없으면 나는 아무 데나 가도 돼. 여러분들 그렇게 운전하십니까?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 0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모자를 이렇게 후드티라고 그러죠? 모자 쓰고 다니는 경우 많은데요. 그럴 때는 시야 확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요. 걸어 다닐 때도 잘 안 보이는데 자전거 탈 때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자전거 타면은 시야가 더욱더 불량하겠죠. 이번 사고는 후드티 입고 자전거 타고 가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좌회전 깜빡이 켜고요.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전할 때 직진해 온 차가 없을 때 좌회전해야 되겠죠? 저 맞은편에 자전거가 오는데요. 저 자동차 지나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비보호 좌회전 합니다. 자전거가 아이고 제가 차도로 들어왔어. 네. 네,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전거 운전자가 바로 일어나는데요. 학생 같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인데요. 이 사고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랑 자전거랑 사고 났으면 자전거가 약자입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자전거 운전자 다친 것은 다 치료비 대줘야 됩니다. 자동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잘 갖고 있는데 자전거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경찰이나 보험사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약자 보호의 원칙.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히면 자전거는 약하지 않느냐. 약하면 좀 보호해줘야지. 따라서 자전거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 다친 것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불박차는 아주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 맞은편에서 차 한 대 오죠. 2차 지나고 이제는 직진해 온 차가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이렇게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에서 차가 안 올 때 좌회전하는 거예요. 차 한 대도 안 와요. 자전거가 한 대 여기 오고는 있어요. 자전거 오고 있는데 후드티 여기까지 뒤집었었죠. 자전거 오고 있습니다. 불박차 좌회전합니다. 자전거 어디로 가죠? 자전거가 보시면 자전거 우회전이죠. 자전거가 2차로로 우회전합니다. 불박차는 1차로 갈 거고요. 자전거 2차로 가는데 그런데 요 순간적으로 꺾어 들어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자전거가 2차로로 우회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꺾어 들어오면은 저걸 피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려면 미리 손짓이라도 한다든가. 자전거는 방향지시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직접 확인하고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회전한 듯이 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고 들어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운전자라면 저렇게 갑자기 꺾고 들어오는 거 피할 수 있나요? 자전거 속도도 느린 것도 아니고요. 못 피하죠. 여기서 포인트가 과연 이곳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가능하느냐? 그것은 가능한 곳이랍니다. 이렇게 자전거 횡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요리 건너가라는 거죠. 이쪽으로요. 보행자들은 이쪽으로 건너가고 자전거는 이쪽으로 건너가고 즉 자전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가는 공간과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 횡단도가 그려져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도 괜찮아요. 그런 게 없으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자전거 횡단도 표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자전거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 꼭 지키나요? 여기로 가기도 하고 여기 가기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이쪽도 빨간불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이었답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이니까 좌회전할 때 안심하고 지나가는 거죠. 안심하고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무단횡단한 겁니다. 설령 그것 신호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였다 하더라도 보행자 하나도 없었어요. 보행자 하나도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에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 생각이 지나가는데 우회전할 것 같았던 자전거가 갑자기 꺾고 들으면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가 빨간불이었습니다. 횡단보도 빨간불. 자전거 우회전할 때 갑자기 꺾고 들어오는 거. 갑작스러운 급차로 변경의 무단횡단.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지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게 잘못이 없을 때는 약자 보호 연칙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자동차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야 그래야 치료비라도 물어주는 거죠.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잘못 없기 때문에 약자 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 다친 것은 안 됐지만 과실 비율은 자전거의 100% 잘못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달리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고양시 덕양 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한쪽은 고양시 일산 쪽으로 빠지는 건데요. 불박차는 처음부터 4차로로 해서 바깥으로 일산 쪽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이었는데요. 잘 가다가 앞에 나가는 길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2차로가 조금 막히는 것 같아요. 1차로 쪽으로 변경을 하는데 그런데 꽝! 나 조금 전에 나가는 길 1차로 트럭하고 여유있게 나갔는데 뭐지? 영문도 모르는 채 사고를 당한 사고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 2, 3차로에서 두 개 차로는 일산이고요. 두 개 차로는 덕양 쪽입니다. 불박차 쭉 가다가 트럭과 여유있게 1차로로 바꾸는데 뭐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일산 쪽으로 잘 빠지고 있죠. 잘 빠지고 있고 트럭을 지나쳤고 여유있죠. 근데 뒤에서부터 직진하다가 쭉 트럭 옆에 저 직진차로 덕양 쪽으로 빠질 듯이 하다가 여기서 깜빡이 켜더니 뒤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속도가 있더라도 제대로 못 맞췄죠. 불박차가 이미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 차는 자칫 잘못했으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플라스틱 탄력봉 저 두두두두두두두 들이받을 뻔했어요. 그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려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일산 쪽으로 빠지려면 미리 빠졌어야죠. 그 차는 덕양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깜짝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차 들어오는 거 몰랐어요. 그 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 차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인데 상대 측면에서는 아니에요. 백대형 아니에요. 둘 다 변경하던 중이잖아요. 동시 변경인데 우리 차가 뒤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조금 우리가 좀 새치기 좀 하려고 한 것도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원래는 50대 50인데 60대 40입니다. 기분 나쁘시다고요? 알았어요. 70대 30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동시 변경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은 조건을 말합니다. 1, 2, 3차로에서요. 1차로 차가 2차로, 3차로 차가 2차로 서로 비어있는 차로 들어가는데 우연히 동시 같이 들어왔어요. 우연히. 둘 다 깜빡이 켜고 차로에 2차로 차가 비어있네. 3차로 차 이쪽에 비어있네. 그래서 동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서로 운이 나빴던 거죠. 그런 경우는 50대 50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깜빡이 켜고 한쪽은 안 켜고 또는 한쪽이 먼저 들어오고 한쪽이 나중에 들어오고 그럴 때는 70대 30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동시 변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방에서 잘 나타났죠. 불박차가 여기서요. 트럭 앞으로 해서 이미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걸 뭘 보면 되냐면요. 요 차선이요. 차선의 위치가 지금 여기쯤 있습니다. 나중에 차선 위치가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
내가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뒤에서 들어오죠. 근데 그럼 깜빡이 켰어요. 깜빡이 뒤에서 낀 건 아무 소용없어요. 저 앞쪽에서 미리 켜고 진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 먼저 켜고요. 그리고 직접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사이드 미러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이드 미러가 꼭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서요. 그래서 볼록 거울 조그맣게 달아놓은 경우 있죠. 볼록 거울로 더 많이 보이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고개를 좀 숙여서 보면 더 많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고개 돌려서 보는 거죠. 숄더 체크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차는 그냥 다른 차들이 저 보세요. 여기 차들이 쭉 있잖아요. 원래 이 차는요 저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빵 달려갖고 새치기 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뒤에서. 과연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박차가 2차로로 오다가 1차로 바꾼 거, 그게 잘못일까요? 점선 구간입니다. 2차로 쭉 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트럭과 여유를 두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깜빡깜빡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은 불박차 운전자는 깜빡 켜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들어보면은 들리네, 조그맣게 들리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불박차가 깜빡이를 안 켰다 칩시다. 깜빡이 안 켰으면 그 깜빡이 안 켜기 잘못일까요? 깜빡이는 어떤 차에 대해서 요 트럭에 대해서는 깜빡이 안 켜고 왜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 트럭과 사고 났으면은 그럼 깜빡이 안 켜기 잘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불박차의 깜빡이가, 이 차는 안 보이죠. 저 차는 트럭에 가려서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도 안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설령 불박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4차로에서 3차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일 수는 없는 사건입니다. 이 차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저 뒤에 줄을 섰어야죠. 게다가 이번 사고 현장은 제한 속도가 달라요. 자, 이쪽은 쌩쌩 달리는 길이죠. 이쪽은 원래. 근데 여기는 40. 나가는 길은 40. 그래 거기 차가 막히는 거예요. 나가서 진출로 나갈 때 그때는 천천히 나가야 되죠. 그 뒤에 다 막히는데 한 1km가 될지 500m가 될지 300m가 될지 저 뒤에 저 길로 들어왔어야 돼, 저 길로. 근데 여기서 수백 미터 꽝 내갖고 이 많은 차들보다 새치기 하려고. 이럴 때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 저렇게 새치기 했는데 저 차를 갖다가 60대 40, 70대 30이면 저 차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저런 얌체 차량을 보호해줘서 되겠습니까? 그건 정의롭지 않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 아주 저 얌체 차량의 100% 잘못이야만 되겠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50m 우회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때 진출로에서는 미리 오른쪽 차로를 타야 되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어디서 나가지? 여기쯤인 것 같은데 이제 한 1km, 2km 남았나? 그럴 때 미리 제일 바깥 차로로 가다가 여기 맞다. 그럼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 아니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고속도로 말고 일반 도로도 넓은 길에서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출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앞으로 가다 이제 우회전에 나가야 됩니다. 이어서 250m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해서 250m 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니까요. 자, 오른쪽 도로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자,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진출도로 빠져나갑니다. 자, 빠져나가요.
빠져나간대. 자, 허허.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타다가 오른쪽 나가라. 그 미리부터 준비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차가 미리 나오지 않고 여기다 하면서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부딪힌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1차로 차가 그렇게 빠르게 달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인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100대 0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조심해서 해야죠.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대인, 다친 거 치료 안 받고 그리고 렌트 안 하고 렌트카 안 빌리고 그냥 차만 고치는 걸 하면 대물만 하면 100대 0도 생각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는 미리부터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3차로 들어가다가 3차로 요차입니다. 요차. 3차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미 빠졌죠? 이제 아직까지 1차로예요. 빠져서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 차 들어오는 게 보이겠습니까? 불박차 빠질 때 2차가 조금 앞에 있죠? 앞에 있지만 2차는 1차로예요. 나는 3차로 4차로 빠질 거고요. 자, 여기서 저 차가 조금 앞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광각 렌즈라서 나보다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몇 메터 차이도 안 나요. 불박차는 완전히 빠지죠? 빠지는데 이때 저 차가 눈에 들어올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시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중이죠. 도는 중에 이쪽을 볼 이유가 없죠. 나는 4차로로 빠지는데 1차로 차가 쑥 들어올 거 예상할 수 있나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나는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1차로 차를 볼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이쪽을 보면은 더 위험합니다. 따라서 상대차가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 불박차 운전자에게는 마침 요 A 필레에 가려서 안 보일 각도이기도 하고요. 또 봐야 될 이유도 없고요. 빠져나가는데 여기에서 인제 차선 밟죠? 그리고 이때 깜빡이 켜는데요. 깜빡이 킨 건 불박차 운전자에 안 보입니다. 이거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들면 뭔가요? 상대차. 쉽게 표현하면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될 때를 오른쪽으로 시선이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1차로 차를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 차가 달려들 때 나는 이미 시선이 저 앞쪽에 가 있고 나도 모르는 채 아직 안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보이죠? 운전자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운전자가 사고 나는 순간 할 텐데요. 그게 언제일까요? 여기가 아니라 사고는 여기쯤에서 났고 여기 차가 지금 들어오지만은 막상 사고는 이만큼 가수 사고 날 겁니다. 불박차가 지나는데 상대차가 때릴 겁니다. 보시죠. 블랙박스의 요차가 여기 보이죠? 하지만 운전자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요차가 열리 들어올 겁니다. 불박차가 여기 지날 때 지나가는 불박차 옆을 때릴 겁니다. 그러면서 으악 소리가 나올 겁니다. 결국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상대 차를 보이지도 못하고 뭔가 부딪히니까 으악 하게 될 텐데요. 보시죠. 딱 거기 상대 차가 급하게 꺾고 들어옵니다. 상대차가 여기서 급하게 요거랑 부딪힐까봐 요 탄력봉 플러스 탄력봉과 부딪힐까봐 급히 꺾고 들어오면서 속도는 뚝 떨어지고 불박차는 지나가면서 옆을 때립니다. 안 보인 차가 나를 때리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불박차 운전자는 이쪽을 보면 오히려 앞을 못 보게 돼요. 보이는데 왜 못 피했느냐? 직접 타보세요. 저기 보이나? 안 보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다가와서 때린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다쳤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고요. 차 고치는 동안 차가 필요하면
당연히 렌터카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당연히 이 차의 100% 책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쪽으로 차가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주차할 자리를 찾다가 왼쪽에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근데 그곳은 중앙선이 실선이 아니고 점선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차를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어디다 대지? 자리가 어디가 날까? 에휴,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겠다. 꽝! 불박차가 비상등 켜고 좌회전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쾅.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주차할 자리를 찾다가 여기서 비상등 켜고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쾅. 오토바이는 아까부터 계속 역주행하고 있었고요. 불박차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마침 중앙선이 끊겨 있어요. 여기서 좌회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비상등 키면서 좌회전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오토바이랑 쾅. 이번 사고에도 불박차 운전자는 저는 점선 중앙선 거길 넘어 좌회전했어요. 전 정상적으로 좌회전한 거죠. 근데 상대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왔으니까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인데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선 거기서 비상등 켜고 바로 꺾은 거 불박차도 잘못했습니다. 불박차에도 30% 잘못이 있습니다. 70대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불박차가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갔는데요. 점선이 아닌 실선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선의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는 것은 불법 좌회전이죠. 좌회전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에 오다 사고 났을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 몇 대 몇으로 보나요? 대체로 뒤에서 역주행해 온 오토바이를 더 많이 잘못했다고 보죠. 왜냐하면 맞은편에 차 안 오면 그리고 또 경찰관 없으면 경찰 있으면 안 해요. 경찰 없으면 맞은편에 차 안 오네. 그럼 나 왼쪽으로 들어가야지. 좌회전 꺾는 차들이 종종 있죠. 오토바이는 아까부터 역주행을 계속해왔어요. 위반을 계속해온 겁니다. 앞차는 지금 막 위반하는 거, 뒷차는 아까부터 위반해왔고 아까부터 오랫동안 역주행해오는 거. 역주행할 차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따라서 앞차가 불법 좌회전, 뒷차가 역주행일 때 뒷차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뒷차 잘못을 60 또는 70, 앞차 잘못을 30 또는 40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요. 중앙선이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 점선이죠. 점선. 점선을 넘어가는 사고 난 겁니다.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실선의 중앙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점선의 중앙선은 넘어가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넘어가도 되죠. 점선은 끊겼으니까요. 그런데 점선의 중앙선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손 들어보세요. 헷갈리시죠? 옛날에는 됐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 그러다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넘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되돌아와야 된다. 넘어갔다 되돌아오는 거 뭔가요? 앞에 차가 느리게 갈 때 좁은 길에서 계속 앞차가 느리게 가는데 내가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난 좀
시속 60도로에서 앞에 경운기 같은 거 또는 트랙터 같은 거 그런 게 시속 20으로 덜덜덜덜덜덜 가요. 계속 갈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점선인 곳에서 맞은편에 차 안 올 때 넘어서 추월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월.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점선의 중앙선은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하지만 좌회전은 되돌아오지 않을 거죠. 따라서 점선인 중앙선에서 좌회전은 안 되는 겁니다. 불법 좌회전이에요.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점선인 중앙선에 넘어갔으니까 나는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도형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점선의 중앙선에서도 좌회전은 안 됩니다. 따라서 앞차도 불법 좌회전이에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도 불법 좌회전한 겁니다. 만일 이곳이 중앙선이 완전히 끊긴 곳이라면 그럼 여기 정지선이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중앙선 끊기고 정지선이 있으면 그때는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깜빡이 켜고 좌회전할 때 뒤쪽을 볼 이유는 없는 겁니다. 맞으면 차 안 오면 깜빡이 켜고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랑 사고 났으면 그때는 100대 0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곳은 좌회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헷갈리게 했어요. 헷갈리게. 여기는 그냥 실선으로 쭉 이어놓든가 아니면 완전히 끊어놓든가 했어야 되는데 시설의 하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질 때 왜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좌회전했느냐. 그게 불박차의 잘못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잘못. 상대편 보험사에서 말하는 3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불박차가 비상등이 아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다 그러면 중앙선도 끊겼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그래서만 80대 20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불박차는 좌회전 깜빡이를 미리 킨 게 아니고 비상등 켜고 넘어갔어요. 바로 요 근처에서.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70대 30 정도로 보여집니다.